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0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 44강 자녀 교육입니다. 자, 오늘 60강 스토리텔링 공부 왜 하냐, 무엇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무엇 때문에 공부하냐?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 인문학 45강 중에서 44강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얘기 드린 거는 44강하고 45강에서 그동안 있었던 비유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일부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사형통 요 세 개로 여러분들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자, 이 공철학 부분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요 장표입니다. 요 장표. 예, 이 부분이 인문학과 모든 부분을 전부 기술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공 사례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설득과 개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여태까지 개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했죠. 기술과 인문학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인문학은 뿌리와 관련한 부분이고 기술은 요 위에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완페이지 개념을 얘기하는 부분에 완페이지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전부 구분해 놨습니다. OW, 그 다음에 1H, OW, 3H. 요 칸에다 각자 놓고서 얘기를 하면은 전체 사고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이거예요. 만사형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가지는 거. 한 페이지가 됐으면 그다음엔 one sentence, one word 이렇게 되죠. 모든 얘기를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로 바꿔 썼을 때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한 생각에 질문해서 영감받아서 보답행한다. 요 한 줄만 일단 다 외워놓으시면요. 모든 얘기가 같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one word 결국은 뭐예요? 공철학은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자, 돈계좌 맵에 우리가 방향을 하는 건 1%예요. 지도가 있어야 되죠. 99%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게 돼야지만 우리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된다. 요거를 be, do, have라는 가장 쉬운 동사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가 됐다. 2022년도에 양자 얽힘, 양자역학이 드디어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로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물리와 학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생물이 났었을 적에 삼법인 사성제 여기 또 OW가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99%가 도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8 정도의 부분을 이제 기술이라는 얘기로 계속 지금 여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지혜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8 정도의 생존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놓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1편인데요. 사실은 자녀 교육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한테의 교육도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부부간에 일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자기하고 의견 일치가 되고 부부 간에도 의견 일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준다. 자기도 자립심을 길러야 되죠. 한 가지 분야는 남보다 탁월하도록 가르친다. 자기도 한 분야는 어, 남보다 탁월하도록 공부해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공헌하는 가슴이 뜨거운 심장이 벌렁벌렁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자녀 혹은 자기가 되도록 형편에 맞게끔 나름대로 뒷바라지하고 자기 수입을 이렇게 배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자녀를 할 수 있는 분에 감사하는 것처럼 자기가 일단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이 돼야 됩니다. 자녀 교육 두 번째, 꿈을 크게 가질수록 노력을 많이 해서 능력자가 됨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가 꿈을 크게 가져야지만 그것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70이 돼도 지금부터 또 30년 살아야 돼요. 어영부영 30년 살면요. 지겨워서 못 사는데 그러다가 병 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꿈을 크게 가지면요. 병도 안 들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능력자가 됨을 가르친다도 되지만 스스로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것도 대가를 지고서 공짜가 없도록 가르친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한테도 법등명, 인연과 이 얘기가 전부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검절약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는 생활 요 부분이 아까 얘기 드린 나름대로의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여기 팔정도의 여기 생활, 정명 이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 정명 요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습관, 이게 팔식이라고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팔식을 길러준다. 이게 근검절약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번 근면하고 검소하고 아껴 쓰는 거 이 부분에 감사하고 존중하고 하는 부분이 습관을 길러주는 것처럼 자기도 이런 부분을 길러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솔선수범해야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상대 관점에서 듣고 하는 대화를 자녀와 자주 한다. 자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자녀 교육 얘기를 지금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자기 내면과의 교육 부분도 그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44강까지를 이뤄오면서 벌써 10개월이 지났죠? 우리가 이 부분을 코칭하는, 제가 일방적인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 아니었었죠.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문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통행이 전달이 아닌 Q&A를 했습니다. 그 Q가 뭐예요? OW1H, 육하 원칙, OW3H, 이거 한 장만 가지면 1조짜리 프로젝트도 우리가 큐할 수 있다. 거기에 answer, 즉 이건 뭐예요? 우리 나름대로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청중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무척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제가 한자를 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를 앞으로는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얘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서로들 이성 간의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서로들 우리가 같이 웃어가면서 농담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공통된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눈높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정리에 대한 시작과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 말씀 드렸었을 적에 계속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전부 다 처음에 조금 얘기하는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에 요점 정리를 하면은 이해가 된다. 근데 제일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전문적 설명.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그 분야에 좀 아는 거 영어 섞어가면서 뭐 원어 섞어가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유하는 게 제일 좋다. 뭘로 비유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비유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비유가 뭐예요? easy. 쉽게 이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이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따라하기가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easy and simple이에요.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간단하고. 그래서 최고의 코칭법이 우리 인류의 4대 성인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전부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과 개념에 대한 비유를 제가 여기다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요렇게 나무로 되어져 있는 뿌리 부분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나무를 볼 적에 드러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서 전부 여기에 올려줘 가지고 열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대한 아주 하죠.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무너질세, 우리 세종 때 지어진 용비어 청가의 그 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인문학과 기술을 제가 이렇게 나무 한 그루로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의 핵심에 대한 부분이 기술은 뭐예요? 결국 기술은 요거 한 장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우리 핸드폰에 앱 깔려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뭐를 든지 간에 애플리케이션. 인문학의 가장 기본이 저는 신의 행증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과 연기에 대한 부분, back to the basic에 대한 얘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삶과 죽음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과연 뭐느냐? 내가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도형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OCHN 이 부분이 96%가 있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으로 원소가 됐어요. 우리들이 죽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뭐가 되죠? 다시 지수화풍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망이 됐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다시 원자화됐다는 얘기예요. 사망되지 않았었을 때도 우리 몸은 원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이 부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죽는다는 건요. 뇌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멎어야지만 죽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뇌와 이 몸이 이렇게 같이 있었을 적에 보통 사람은 이걸 혼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근데 이게 몸이 여기 밖으로 나가서 여기가 떨어져 있는 뇌사자. 병원에 간 뇌사자가 있죠. 미친 사람. 이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사와 뇌사자를 제가 이렇게 구별을 했고 보통 사람을 했는데 요것이 이렇게 삼위일체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우리가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할 적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영혼육에 대한 공부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영혼육에 대한 얘기. 근데 육이라는 부분에 마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중생이 돼요. 이렇게 중생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 마음이 영적으로 가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됐었을 적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에, 하느님하고도 같이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심과 분별심이라고 제가 여기를 들으면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될 적에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두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보답해 간다고 우리가 맨 처음에 완 센텐스에 있다 원감이라는 건 이 혼이 영과 같이 됐었을 적에 육으로 탁뭐 내려오는 이런 감 느끼는 게 있죠. 감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할 함자에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이 뭔가 다 해가지고 사는 게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리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심장으로 느낀다. 그래서 존재한다가 앞으로 살아가는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영화관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영화관에선 이쪽을 영화를 보고 있으면 실상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허상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안에 있는 거를 우리들이 중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경계에 우리들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영화관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화관을 항상 보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에 스크린이 지금 있는 부분을 항상 우리들이 깨어 있으면은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영과 혼에 대한 하루 5만 가지 생각이 영으로부터 오는데 이게 전부 튀겨나가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부분이 영으로부터 탁 내려와서
몸으로 내려오는 영감이죠. 영감이 대개 대표님 뭐예요? 아이고 오줌 마려라 그러면 화장실 가죠. 똥 마려라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가죠. 이것도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아는가 하고서 계속 개기다가는 어떻게 되죠? 팬티에다 전부 다 오물을 묻히죠. 그래서 이게 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들이 항상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자. 이 부분이 우리 공철학에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철학이라고 철학이라고 굉장히 어렵죠. 이걸 그래서 수학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 y는 fx 함수죠. 함수가 될 조건은 뭐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continuous여야 됩니다. 다음에 공간이라는 개념에 analyzable,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부하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의 y는 fx의 x는 요게 데이터에 대한 얘기고 신뢰에 대한 얘기고 존재 인관법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전부 하고 있는 FX, 머신러닝, 딥러닝, 오픈 AI, 구글 메타, 딥시크 지금 LLM, LAM 하는 이 모든 부분이요. 그냥 나름대로 기계 러닝이에요. 기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뭘로 하자요? 마음 공부, 학습하자는 부분이 우리 공철학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철학이라는 부분을 함수, 수학으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본 세미나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분입니다.